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개규, 카이캬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개규의 본질이 바로 뇌 속의 혼란스러운 정보들을 질서 있게 재배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개규를 하면 마치 이전에는 미혹되고 모호한 상태에서 살았던 것처럼 확 깨어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단 개규를 하고 나면 모든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관계 또한 마음속 깊은 이해를 통해 더욱 가볍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저는 개규 후에 갑자기 극도로 예리해진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마치 인맥과 동맥, 이 두 경맥이 뚫린 것처럼 에너지가 날로 왕성해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고 세상의 운행 법칙을 이해하며 심지어 만물의 도리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비롯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개규는 바로 사유를 여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뇌동대계, 나오동 다카이, 즉 뇌가 무한히 확장된다는 개념이 존재해 왔습니다. 개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고치를 깨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불가, 보자는 지혜를 중시하고 도가, 다오자는 음양의 통함을 설파한다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이 개규의 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인정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자질이 다릅니다.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때로는 잠깐만 봐도 그 사람이 총명하지 않고 기질이 경직되어 있으며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직 개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혼돈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옷을 잘 차려입어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느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릴 때부터 자신이 남다르다고 느끼고 사상과 행동이 괴팍하며 항상 자신이 평범한 사람과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껍질을 깨고 나오려 하지만 사회적 규범에 억눌리고 제약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누구에게나 개규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있습니다. 인체에는 9개의 규, 츠우차오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자연 세계 사이의 에너지 교환의 관문입니다. 9규의 비밀을 이해하면 수련 과정에서 중요한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할 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앉거나 누울 때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소리와 생각이 계속해서 울려 퍼져 마음을 안정시키기 어렵습니다. 명상을 10여 분만 해도 안절부절 못하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더 깊이 살펴보면 모든 생각, 모든 관념이 당신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생각의 본질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에너지 말입니다. 때로는 어떤 기간 동안 너무 많이 생각하고 머리가 끊임없이 복잡하면 극도의 피로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모되어 뇌 속에 수많은 혼란스러운 것들로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삶에서 너무 많이 걱정하고 너무 많이 얽매이면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체력이 고갈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몸은 주변의 수많은 관계, 사물, 사람들과 연결된 중심지와 같으며 당신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마치거나 힘든 관계를 끝냈을 때 훨씬 가볍고 즐거운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연결고리를 끊고 에너지를 회수했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할 때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으려면 표면적으로는 관상, 관향, 호흡 관찰, 신체 감각, 염불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일정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이 에너지의 무의식적인 남용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순수하고 걱정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은 명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가볍고 평온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 주파수가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단순하면서도 충만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모의 가장 깊은 핵심은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충분히 좋지 않다고, 충분히 부유하지 않다고, 충분히 아름답지 않다고 평가할까봐 걱정하고, 그래서 가능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온 힘을 다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뇌는 감정을 사고와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내면의 주된 감정을 삶의 구체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느낄 때 즉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뇌가 당신의 행동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마음 깊숙이 숨겨진 감정과 동기입니다. 자기 인식은 필연적인 길입니다. 판단 없이 깨어있는 자기 인식을 훈련하고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관찰하십시오. 그 뒤에 숨겨진 실제 동기가 두려움인지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명상 시 마음이 산란해지는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선종 찬송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깨달음이 늦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 시기적절한 자기 인식이야말로 마음의 평정에 이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이미 자신을 상위 자아의 위치에 놓고 사건을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위 자아의 본질은 바로 고요함, 사랑, 기쁨, 그리고 지혜입니다. 삶에서 자기 인식을 더 많이 유지할수록 상위 자아와 더 쉽게 동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은 점차 안정되고 생명 에너지도 점점 더 풍부해져서 고주파 명상 상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일라스 산,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에너지가 강한 곳이나 자연이 맑은 곳에 가면 깊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주파 에너지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고요함 자체가 본질적으로 높은 진동 에너지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판단 없이 자신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작은 자아, 즉 소아 샤오워에서 벗어나 상위 자아와 연결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상위 자아는 본래 고요함, 기쁨, 그리고 무한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적절한 자기 인식은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허공 엑슈콩에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 에너지 흡수 방법은 사실 매우 간단하며 단 두 글자로 요약됩니다. 허정주징, 도가에서 수련의 최고 경지는 치어극 수정독 칠주기 쇼징두글인데, 즉 이 상태에 도달하면 천지의 에너지가 저절로 우리 몸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선 당신은 고요해야 합니다. 고요함은 당신이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허공입니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만 우주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지는 당신의 내면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어떠하냐에 따라 상응하는 종류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성상응 통성샹잉, 동기상그 도기쇼규 이 원리입니다. 지혜란 실제로 무엇일까요? 지혜도 일종의 에너지이지만 고급스럽고 보이지 않는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한 사람의 능력은 실제로 기술보다는 지혜에 더 많이 의존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억지로 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고요해지고 내려놓을 줄 알 때만 올 수 있습니다. 운이 좋을 때 사람은 보통 무엇을 하든 순조롭습니다. 그것은 그들 내면에 에너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로 신념, 신내뇌를 통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당신이 일으키는 모든 생각은 에너지의 일부를 소모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것은 사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쓸데없는 걱정에 낭비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에너지 소모를 줄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명상의 핵심입니다. 명상은 마치 컴퓨터의 대기 모드 스탠바이처럼 신체가 거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의 생명은 체능, 티에이능, 신체 에너지, 해능, 후이능, 지혜 에너지, 그리고 덕능, 대능, 덕행 에너지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덕능은 뿌리, 에너지의 기초이고 해능은 줄기, 방향을 안내하는 중심축이며 체능은 잎사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의 수련 과정은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단련하는 것입니다. 신체에서 혈관 시스템은 물질 에너지의 통로이고, 경락 시스템은 기퀴 에너지의 통로이며, 신경 시스템은 정보의 통로입니다. 왜 경락이 막힐까요?
왜 통증이 있을까요? 경락의 막힘은 실제로 마음의 장애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신체는 경락에 상응하는 지점에 막힘이 나타납니다. 마음은 정보 제어의 중심이며 정보와 에너지는 항상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락을 통하게 하려면 먼저 마음부터 조절해야 합니다. 무엇이 마음을 막히게 할까요? 그것은 원망, 번뇌, 분노, 탐욕, 물질에 대한 욕망, 끝없는 욕정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마음을 맑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고통을 없애고 싶다면 먼저 맑고 사심 없고 욕심 없는 영혼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주의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할까요? 우주의 에너지를 흡수하려면 마음이 허정, 규징반이 상태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청정함에 도달하려면 먼저 신체의 중요한 혈도의 쇠다올을 열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9개의 중요한 대혈 다쇠이 있습니다. 이 혈들이 열리면 신체는 하늘과 땅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1월 아리유의 정수를 흡수하고 내부의 탁한 기운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9대혈을 어떻게 열까요? 인체는 소우주와 같으며 정교하고 완전한 기계와 같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신체도 우주의 법칙처럼 순환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생장하고 여름에는 자라며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저장합니다.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강요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 몸도 전혀 부족하지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지혜를 가리게 둔다면 내재된 에너지는 빠르게 고갈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인간은 그저 몽롱하게 살다가 고통과 후회 속에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탐닉하고 욕망에 빠지는 것은 일시적인 쾌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생명을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기, 징침을 불태우고 순수함을 잃게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삶의 질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온을 따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생명 에너지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광대한 우주 속의 인간은 작은 먼지에 불과하며 전하량 DN해량 이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인체는 배터리와 같아서 축적된 전하량이 당신의 생명력을 결정합니다. 에너지가 약해지면 생명의 등불도 점차 꺼져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에너지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드러움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머니 자연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말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자연의 빛 속으로 들어가 그 빛이 자신을 비추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 몸과 마음 모두에 풍부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쉔사오, 헌소에서 벗어나 영혼을 위한 평안한 곳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고요하게 어머니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그곳이야말로 영원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에너지는 오직 그곳에서만 보충될 수 있습니다. 삶은 작은 배터리와 같아서 충전은 어렵지만 소모는 매우 빠릅니다. 그러므로 수십 년의 삶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에너지도 빠르게 고갈되며 간간 기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병들고 늙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적적인 기계인 신체를 조절해야 합니다. 신체의 9큐 켜를 열면 우주로부터 높은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도자 슈더제가 몸의 혈도 이제다올을 여는 것은 신호 증폭기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이 티안키와 지기띠키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인기에린키도 받아들입니다. 수도는 실제로 마음과 생각의 고요함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고요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규혈 퀴아오슈에을 열고 사유를 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열 카이캬오툰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옛사람들은 그것을 세상을 보아도 흔들리지 않는다 젠시 부동고 했습니다. 즉, 수도를 하려면 먼저 규혈을 열어야 합니다. 열려면 반드시 비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결은 예로부터 쉽게 전해지지 않아 거짓된 가르침은 만권의 책으로 전해지지만 참된 가르침은 단 한마디 말로 전해진다. 자추안 완관수, 젠추안 이주화 고 불렸습니다. 즉, 책은 만권을 전할 수 있지만 진정한 비결은 단 한마디뿐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또한 금 10냥을 준다 해도
한 글자의 구결 케오죄도 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비결은 의념이니엔을 운용하는 방법인데 옛사람들은 자격 없는 자에게 전해지는 것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인 에페이렌은 마귀나 축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이 부족하고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비결이 없다면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사실 비결은 보통 몇 글자의 매우 간단한 말로 요약됩니다. 대도다도는 본래 간단하며 배우기는 쉽지만 꾸준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결 자체는 그다지 신비롭지 않지만 인간은 우주, 자연,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체의 지점들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의 관절이 연결된 곳은 어디든 천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체의 모든 관절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단한 비결입니다. 매일 우리는 끊임없이 노동하고 머리와 손발을 사용하는데 음식과 물만으로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하기에 충분할까요?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든 인간은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천기, 지기, 인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보충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 가지 주요 원천인 천, 티안, GD, 인RN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정징이 충분하면 음욕을 생각하지 않고 기퀴인가 충분하면 음식을 생각하지 않으며 신센이 충분하면 잠을 생각하지 않는다. 징주부시인, 치주부시시, 신주부시맨고 했습니다. 하늘에는 해, 달, 별이라는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땅에는 물, 불, 바람이라는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도 정, 징, 기키, 신센이라는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해는 만물을 양육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달 또한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인력은 대양 전체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유인력의 원리입니다. 생명 세계에도 이 원리가 존재합니다. 나는 당신을 끌어당기고 당신도 나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수도자는 하늘, 땅, 그리고 인간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여 진정한 원기,元気를 보충해야 합니다. 태양계의 행성들, 명왕성, 천왕성, 해왕성에서부터 수성, 목성, 토성, 화성, 금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그들의 운행 위치 또한 그 아이의 에너지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운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해석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신팔자 생첸 바아지입니다. 생신팔자는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태어난 순간의 해, 달, 그리고 별들의 위치를 기록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체간의 인력장 작용의 결과입니다. 이 상호작용은 은하계와 같은 소용돌이치는 에너지장을 만듭니다. 이 에너지장을 옛사람들은 형공조화장, 액수안콩조화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가 선천첸텐 상태에서 후천호텐 상태로 전환될 때, 즉 태아 시절부터 짧은 순간에 태어날 때까지 이 에너지장은 인간 삶의 여러 측면에 작용하고 형성하며 영향을 미칩니다. 옛사람들의 관념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천인감응 티안렌간잉, 천인상응 티안렌샹잉, 그리고 천인합일 티안렌화입의 원리입니다. 수도자는 점차적으로 반선천입한 시엔티엔 하여 이 에너지장을 감지하고 그럼으로써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명확히 이해하면 그들은 자연의 법칙을 신뢰하고 순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에 순응하는 정신입니다. 도가다오자에서 형옹조화 액첸콩소화에 관한 이론은 그것이 생명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옛사람들은 이를 생기, 성치라고 불렀습니다. 생기는 바로 우리의 원기,元気와 진원지기, 젠元지치 이를 보충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이 생기와 분리되면 인간은 원기를 잃게 되며 오직 음식에만 의존한다면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하늘에는 호생지덕, 하오생지대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만물이 해, 달, 그리고 별들과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수도자는 더욱더 그것들과 분리될 수 없지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능동적으로 흡수하고 조절함으로써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고 생명의 품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해, 달, 그리고 별들로부터 생기를 매우 제한적으로 흡수합니다. 여기에는 시간과 방법이라는 두 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시간에 관해서는 옛사람들은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었고 등불이 없으면 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벽 2, 3시에 일어나 휴식을 취하고 생기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 1시경부터는 신체가 기혈, 귀, 시해를 가장 왕성하게 생성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간은 다릅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술을 마시며 밤 11시, 12시, 심지어 새벽 1, 2시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 3, 4시까지 깨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기를 흡수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기가 감소하여 신체가 쇠약해지고 안색이 좋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아건강, 야젠캉 또는 방언강, 반젠캉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체 내 에너지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밤부터 새벽 1시 사이에 가장 빨리 자라는 것을 보셨습니까? 산부인과 간호사들과 농촌 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밤에 벼와 다른 농작물이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새벽 1시 이전에만 일어나고 그 후에는 모든 것이 고요해집니다. 벼가 자라는 소리도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왜 안색이 창백하고 생기가 없을까요? 너무 늦게 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벽 1, 2시까지 TV를 보면서 기혈을 생성하고 현공조화장으로부터 생기를 흡수할 중요한 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항상 호생지덕, 호생지대 기를 베풀지만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찍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들은 밤 10시 이후에는 자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9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더욱 일찍 자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저녁 8시부터입니다. 필요하다면 일찍 일어나 숙제를 해도 됩니다. 신체의 기혈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생성되는 세포도 반제품 세포가 되어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개규 카이캬오 하는 것입니다. 수도자는 생기를 수동적으로 흡수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혈도를 능동적으로 열어 마치 신호 증폭기를 설치하는 것처럼 전기를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기 디키컴는 흡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기 어린 키텐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체는 껍질과 같아서 받아들이는 기능뿐만 아니라 기를 발산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수련에 사용되는 혈도 엑쇠다오 디아어는 한의학의 경락학 징로그에 나오는 혈이 엑쉐웨이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들이 같다면 거짓된 가르침은 만권의 책으로 전해지지만 참된 가르침은 단 한마디 말로 전해진다는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즉, 이론은 널리 전파될 수 있지만 진정한 비결은 단 한마디 말로 요약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책에만 의존하여 실천할 수 있다면 누구나 수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락학의 혈의는 인체의 작은 발전소입니다. 그것들은 생체 전기를 생성하고 경락을 통해 전달되어 신체의 많은 생화학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체 발전소처럼 작동합니다. 이 과정은 일정한 주기로 일어나며 매일 약 52회 운행합니다. 그러므로 동양의학에서는 전도성 금속을 침술에 사용하여 생체 전기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수련에서 열어야 하는 혈도는 주로 내분비선과 신체의 호르몬 생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청이티안키이를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된 4개의 중요한 혈도가 있는데 정규 딩처, 일규 이처, 신규 셴처, 그리고 총규 종처입니다. 이 혈도들은 한의학의 혈의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주로 신체의 호르몬 분비 및 내분비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4혈도는 모두 머리 부위에 집중되어 있으며 천기를 흡수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합니다. 그중 정규는 가장 높은 혈도이고 일규는 상단전 샹단티엔과 관련이 있으며 신규는 신사 에신셰라고도 불리며 용천혈 용튠쉐
이 아니고 총규는 매우 중요한 혈도로 니완이라고도 불리는데 실제로는 인간의 뇌하수체 나오시아 추이테이지입니다. 뇌하수체는 내분비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신체의 기능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비록 땅콩 크기만큼 작지만 그 영향력은 지대하므로 총규라고도 불립니다. 이 네 혈도는 청이, 즉 생기, 쉥치를 받아들이는 관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지속적으로 우주로부터 생기를 흡수합니다. 인간과 천지는 하나의 몸으로 항상 상호작용하며 천체의 생기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수도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지 여부는 대량의 천기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혈도를 열어야 합니다. 만약 이 혈들이 막히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기 흡수 과정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혈을 여는 것이 수도의 첫걸음입니다. 혈도를 연 후에는 신체가 건강해지고 기력이 왕성해지며 머리가 맑아지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있으면 땅도 있어야 합니다. 천기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도 인간은 지기, 디키도 흡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속 자기장에도 고유한 운행 맥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집이 좋은 지맥, 디목 위에 지어지면 자기장이 조화로울 것입니다. 만약 잘못된 위치에 놓이면 자기장이 불리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인간은 주택과 묘지의 풍수 외풍 슈입에 관심을 기울였고 좋은 지기를 가진 위치를 선택하기 위해 용맥, 롱모를 찾아다녔습니다. 옛사람들은 풍수가 평생 동안 인간의 운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지기는 후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 3대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기는 천이와 무엇이 다를까요? 사실 둘 다 인간에게 원기를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기와 청이 사이에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이는 공간에 떠 있는 천체에서 오는 반면 지기는 지표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기에는 매우 신기한 특성이 있습니다.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모입니다. 만약 무언가가 감싸고 유지하면 그곳에 저장되지만 바람을 만나면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풍수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것의 공식 명칭은 풍수가 아니라 가며 칸유입니다. 은 천도 티안더크를 상징하고 여윳는 지도 디더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지기는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모이는 성질 때문에 민간에서는 풍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수도자는 지기를 어떻게 흡수할까요? 지기를 받아들이려면 세 개의 혈도를 열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혈들일까요? 첫 번째는 몸 뒤쪽에 있는 미려규, 모웨이루캬오입니다. 미려는 실제로 상미려, 샹웨이루와 하미려, 시아웨이루로 나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주로 하미려를 사용하며 장강혈, 지항창쇠이라고 불리며 셋째 꼬리뼈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수도자에게 미려규는 의학의 장강혈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문혈 밍맨괴에서 아래로 한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명문혈은 등 뒤 배꼽 맞은편에 있습니다. 미려규는 명문 아래 기해 퀴하이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곳은 실제로 신체에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많이 집중된 부위입니다. 누구나 아드레날린이 매우 강력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에게 쫓길 때 평소에는 10리를 걸으면 피곤하지만 위험한 순간에는 실리, 심지어 20, 30리를 계속 달릴 수 있거나 높은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드레날린 한두 방울만으로도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의학에서 아드레날린은 위독한 환자를 응급처치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아드레날린으로 가득 찬 미려규는 신체의 기혈과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쪽에는 이 혈에 해당하는 기해 퀴하이가 있는데 이곳은 신체의 기퀴하를 저장하는 곳으로 하단전시아 단티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은 인간의 주요 성호르몬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비록 성호르몬이 전체 혈액에 존재하지만 주요 저장 장소는 여전히 하단전입니다. 세 번째 혈도는 회음혈 구이인괸으로 항문 근처에 있으며 현빈지문 액쉔핀지멘이라고도 불립니다. 누구든 수도를 하려면 지기를 받아들여야 하므로 미려규, 하단정유, 회음규 세 혈도를 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련에서의 혈도는 내분비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반적인 혈이는 특정 경맥에만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능은 매우 다릅니다. 머리 위에 내 혈도는 천기를 받아들이고 허리와 복부의 세 혈도는 지기를 받아들이는데 총 7개의 혈도입니다. 그러나 수련에서는 9개의 혈도를 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혈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몸 앞쪽의 중단전, 제 종단티안과 등 뒤의 협척규, 자지현입니다. 협척규는 양어깨뼈 사이 파리 등과 연결되는 부위에 있습니다. 이 혈도는 열리지 않으면 에너지와 생기가 막힐 수 있는 혈도입니다. 열리면 앞쪽의 중단전과 협력하여 인기, 린키를 받아들입니다. 중단전은 가슴 부위에 있으며 장궁, 장공이라고도 불리며 심장과 관련이 있고 중요한 내분비선인 흉선, 에숑셴이 있는 곳입니다. 흉선은 인간의 생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이 점차 감소하지만 경락, 오장, 혈액 및 체액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또한 정기, 징치 또는 영기, 잉치라고도 불립니다. 이 종류의 기는 실제로 경맥과 혈관을 통해 오장을 영양 공급하고 중단전에 저장되는 강력한 자극 호르몬의 한 형태입니다. 경기, 징치와 싱이, 셴치를 말할 때 바로 이 종류의 기를 가리킵니다. 협척규와 중단정유는 인기를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인간이 서로 교류할 때 이 두 혈도가 열리면 개심, 카이신, 즉 마음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두 혈도를 여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즐겁고 편안함을 느끼면 이 두 혈도는 자동으로 열립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만나 인상을 찌푸리고 불편함을 느끼면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닫힙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제가 환한 얼굴, 즐거운 표정으로 당신을 만난다면 그것은 제가 당신으로부터 인기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당신도 저를 더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장, 기창이 서로 부합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반대로 만약 제가 당신을 만나 울상이고 인상을 찌푸린다면 당신은 즉시 경계하고 이 혀를 닫아버릴 것이며 제가 당신을 귀찮게 하거나 무언가를 빌릴까봐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두 혈이 열리지 않으면 인기가 교류할 수 없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대인들이 왜 종종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어 속에서 살아가며 끊임없이 서로를 경계하여 이 두 혈이 항상 닫힌 상태에 있게 만듭니다. 인기가 유통되지 않으면 인간은 고통스럽고 막막해집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주 눈썹을 찌푸린다면 그들의 표정 또한 내면 상태를 반영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 주름이 나타날 것이며 특히 양 눈썹 사이의 인당, 이인탕 양쪽에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우울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이마 중앙의 수직선 주름인 현침문, 액쉔젠웬이 형성될 것인데 마치 세워진 바늘과 같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징조로 늙어서 고독함을 상징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인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신으로부터 인기를 받아들이도록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게 되고 외로워집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삶의 태도를 바꾸고 선행을 많이 하면 현침문은 점차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그것이 휘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연지문, 유한치웬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복덕의 후치웨의 징표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항상 번민에 잠겨 인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다그쳐 더 많은 선행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때 현침문은 점차 연지문, 즉 음덕위인대 뷰의 무늬로 변할 것입니다. 현침문에서 연지문으로의 고독은 실제로 인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인기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가슴과 등의 두 혈이 열리면 인간은 관대해지고 귀인의 도움을 받아 재앙을 물리칩니다. 이것 또한 수도의 한 형태입니다. 수도를 알면 대인 관계를 다루는 방법도 알게 되는데 간단히 말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번뇌를 너무 중요하게 여겨 우울함 속에 자신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공자는 인자 에렌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 관계는 인기의 교환이 있어야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얼굴에는 턱 양쪽에 위치한 두 개의 음질문, 인치운이 있습니다. 이 선이 깊고 길수록 좋은데 오직 선행을 많이 한 사람만이 이 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쪽 콧대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범령문, 에파링문이 있습니다. 이 선이 깊고 길수록 그 사람은 고귀하고 음덕이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도가 바로 9혈도를 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는 실제로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수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체에 3개의 단전, 단티안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단전 샤단티안, 중단전 종단티안, 그리고 상단전 샹단티안입니다. 상단전은 양 눈썹 사이에 있으며 옥침혈 유첸거액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 뇌 안에는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송과선, 송고셴 또는 니환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니환은 총혈 1종 슈엣이며 그 앞쪽이 상단전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그것은 성호르몬과 유사한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그렇다면 성호르몬과 유사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 사이의 감정의 생리적 기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종류의 호르몬입니다. 단순히 성호르몬이라면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아이를 보면 안아주고 싶은 것은 몸 안에 이 종류의 호르몬이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노인을 보면 달려가 부축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도 타고난 본능입니다. 이 종류의 호르몬은 신체의 상단전 위치에서 생성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여성이나 잘생긴 남성이 지나가면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쳐다봅니다. 옳지 않은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일종의 에너지, 즉 몇 번 더 보고 싶게 만드는 기운을 느낍니다. 왜 누구나 그럴까요? 누구나 이 종류의 호르몬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는 유정세간 유징시젠, 즉 감정을 가진 중생들의 세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단전은 또한 의규의 켜라고도 불립니다. 도가에서는 인간의 의념이 이곳에서 받아들여지고 발산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식 활동 또한 이곳을 통해 외부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의규라고도 불립니다. 옛사람들은 출사입생, 추시루셴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항상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의념이 끊임없이 어지럽게 돌아다니면 몸 안의 기퀴입과 의규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 원기, 유엔키나를 소모시키고 에너지 수준을 저하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출사, 추시, 즉 죽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높은 경지에 도달한 수련자들은 의식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사전괴주, 애쉬팅 와이주 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멈추고 심신이 안정되어 외경, 와이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때 의규는 생기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입생루셴, 즉 삶을 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견교지 네이징야오즈에는 염담허무 티엔 단슈, 진기종지, 젠치충즈, 정신내수 쟁신나이슈, 병안종래, 빙안충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마음이 맑고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면 진기 젠치가 저절로 생겨납니다. 정신이 안으로 안정되면 병이 어디서 오겠으며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외경에 쉽게 흔들립니다. 만약 공리적인 수행 방법에만 의존하고 형식만 좁고 내면에 고요함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사도, 액시의 다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수도는 허경 슈징대, 즉 마음이 텅 비고 맑은 상태를 닦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말을 할 때 기가 의규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이것을 출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도자는 반대입니다. 수도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정신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인간은 빠르게 죽음에 이릅니다. 반대로 생기를 받아들일 줄 알면 발로 환동, 에판러 환통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판관의 작용입니다. 안으로 되돌아보아 마음과 몸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오직 심경, 액신직을 닦는 것만이 진정한 수도이며 오직 반관만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관해야 장생 이창생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수도는 바로 거울을 닦는 것입니다. 수도의 핵심은 단 한 글자 반애판, 즉 반정애판징, 반관애판관에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진인자, 젠넨자, 제결천지, 티체텐디, 파금양 바오인양, 호흡정기, 고기징치, 독립수신, 두리쇼신, 기우갸길, 지유로이, 고능수비천지, 구농쇼비텐디, 무유종시, 우유중시라고 말했습니다. 즉 진인 첸넨은 천지를 들어 올리고 음양을 파악하며 정기를 호흡하고 자신을 맑게 지키며 몸이 구름처럼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지와 함께 장수할 수 있으며 생사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도자의 심태, 액신타이, 기백, 귀포, 그리고 추구하는 목표이며 동시에 수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더 명확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영감을 주고 무언가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모든 일을 꿰뚫어 보아 이 생에서 더 평온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